안녕하십니까. 중앙대 국악인 여러분. 참 그립습니다. 늘상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 같은데, 저에게 있어서 그립습니다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 알려주시고. 자, 오늘 여기 찾아온 것은 우리 국악의 메카 중에 하나인 국립극장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진수와 더불어 여러 곳을 어디서 할까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뭐 종묘 또는 파고다 공원 이런 데 갔더니 오늘이 월요일이라고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국립극장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벌써 이제 세 번째 영상 수업이자 이제 벌써 마지막을 한 번 앞둔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동안에 저희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씻고 있는 어이 허유 왜 그렇게 귀만 씻고 있는가? 내가 오늘 더러운 그런 소리 치욕적인 소리를 들었다. 나보고 임금을 하란다. 그래서 내 귀를 씻고 있노라. 그랬더니 변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PPT에서부터 영상으로까지 왔고요. 그렇지. 또 이렇게 배우는 이제 우리 후배분들 역시도 처음에는 조금 이걸 낯설어 하다가 이제는 그 점점 그 댓글을 다는 클릭수가 거의 소논문식까지도 내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아주 네. 그 글을 읽으며 정말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네, 저도 정말 많이 놀라고 뿌듯하고 행복했는데 이번 주차의 이제 질문을 조금 정리해 보니까 이런 걸로 축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이란 무엇인가를 저도 참 대학원 과정에서부터 생각을 해봤고 한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논문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했는데 사람들이 한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규정하기가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이라고 하는 게 의학의 이런 정신분석학, 심리학 쪽에서의 한을 얘기하는 것도 다르고, 네. 그 다음에 심리학에서도 다르고, 우리의 또 국악을 지금 얘기하는 그런 쪽에서도 한을 어떻게 크게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구나 또 한이 우리 음악에 있어서의 가장 큰 그런 캐릭터 중에 하나이긴 하나 또 전부라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는 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또 그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게끔 이 한에 관한 이야기 세 분의 얘기를 소개를 할게요. 네. 우리 문학에서 이분처럼 한을 가지고 아주 그냥 천착한 양반은 없을 겁니다. 이청준 선생.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정상적인 힘에 의해 자기가 누려야 할 자리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의 아픔을 한이라고 한다. 비정상적인 힘에 의해 이때 비정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운명적일 수 있는 것들이죠. 또 환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측적인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연이니까 어떻게 뭐 예능하겠습니까? 그렇죠. 그와 같이 예측할 수 없었던 그 불가측의 운명, 그러한 운명의 힘에 의해서 내가 누려야 할 자리에서 누리지 못한 것, 이런 삶의 아픔이 한이다. 이기덕 할머니는 50년 전 한국전쟁에서 죽은 오빠를 생각하면 평생을 눈물로 살았던 어머니의 한까지 겹쳐 서름이 복받쳐 오른다. 우리 오빠가 이 장작을 해서 어머니 내가 장작 한 밴을 해서 눌러놓고
내가 군인에 가면 나 갔다 오도록 어머니 떼고 살지요. 그러더니 그냥 군인에 가서 고개 나라가에 받쳐버려서 이 장작을 내가 선전인들 어찌게 해서 내가 떼컸냐 그러고 어달 때는 할 수 없이 몇 개비석 떼다가 내가 내 생계는 두고 장작이로도 보자 그러고 내가 이렇게 두고 봅니다. 한이더라 한이더라 불쌍한 우리 오빠 기가 막히기 불쌍하니 한이더라 한이더라 한이 쌓이고 쌓여 저절로 노래가 된 소리. 흥타령은 남도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가장 절절하게 담아낸 소리다. 나온 년 남았으니 한이더라. 이런 삶의 아픔이 한이다. 그러니까 누려야 할 자리에서 누리지 못한 것. 아까 할머니 예로 들었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분이 태어난 시대, 네. 그분이 자라난 환경, 그분의 어떤 가족 이런 걸로 놓고 보아서 내가 누려야 할, 누구는 그 당시에 뭐 이화학당에 가니 어디를 가니 이런 배움의 뭣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했다. 그것이 삶의 아픔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런 누려야 할 자리에서 누리지 못한 아픔을 이청준 선생은 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이분은 요것을 이제 소설로 승화시키고 소설로 그려내는 거죠. 어떤 그 뭐 서편제, 예, 그런 거죠. 서편제 같은 것도. 아버지 눈을 떠서 웃어 나를 보어 웃어 인당수 붕당역에 빠져 죽던 제가 어렸을 때 내가 이제 자라는 걸 보게 되면 자꾸 제가 옛날 얘기를 하면 무슨 선사시대 원시시대의 사람은 아니지만 네. 주변에 동네 할머니들 어머니들 얘기가 그 조금 어려움 어떤 난관 그리고 또 주변에 속 썩이는 일을 많이 참은 사람들은 순 우리말로 가슴의 피를 앓는다 이런 얘기예요. 가슴의 피. 그래서 이게 표준말로 얘기하면 가슴앓이고 그것이 쌓여서 어떤 병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틀어서 화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화병. 예, 불화자를 쓰는데 그거는 이 불화자를 쓴다 화병. 근데 이 화병에 그 바탕에는 어떤 뭔가 한스러운 것이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화병이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만에 있는 병명이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는 없어요. 아 진짜요? 예. 다른 나라에는 화병이라고 하는 병 명칭이 없고 우리나라만 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다른 나라와 차별성 있는 어떤 정서적인 한 큰 그 덩어리를 네네. 우리는 한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한이 말 그대로 뭐 여러 민족에게 여러 나라에게 우리와 같이 뭐 침략의 역사도 있고 가난의 역사도 있고 그러한 것들은 있지만 확실히 우리나라에만 그 화병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 특유의 그 한이라는 정서는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그럼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고 네.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자리가 불안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좀 편하게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몇 차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랫배가 접혀서 나오더라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좀 힘도 좀 줘가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허리를 폈거든요. 네가 피니까 네가 너무 커. 그러면 저도 너 좀 줄여. 네. 그러니까 여기 좀 메모를 보면 얘기할게요. 이 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본체와 실체를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고 네네. 다만 이 어떤 억압과 폭력, 억압과 폭력 여기에서 생기는 어떤 갈등이라든가 응어리 네. 예, 이런 것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때 억압과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 경제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떤 주변의 집단 속에서의 소외라든가 어떤 차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오는 어떤 좌절 요런 것들이 응어리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들은 원이 맺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이 맺혔다 그래서 그것이 원이다 그랬는데 그거 원과 한을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는 문제는 이제 다음에 다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누구나 다 뭔가가 있어요. 우리가 가다 보게 되면 좌절을 하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고 하여튼 푹푹 한숨을 쉬게 되는 것은 뭔가 응어리가 맺혀 있단 말이죠. 이제 이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이제 한으로 쌓여지는 건데 단순히 그것이 어떤 원망과 복수심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슬픔이라고 하는 것으로 녹여내 가지고 네네. 그것이 하나의 삶의 동력이 되어서 그 원인을 제공한 것까지도 고스란히 보듬고 안아서 수용하는 그런 어떤 관용까지가 한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한이 무엇인가 이것을 규명하는 것은 좀 막연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그 다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방금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한이라는 것보다 그 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시켰는가 이 지점을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여타의 이제 국악이 다른 세계의 음악과 다른 점을 그럼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민족은 예를 들어 뭐 흑인 노예의 그 기간을 겪었던 그 민족의 재즈라는 걸 발생시켰고 포르투갈도 파두 뭐 이런 여러 가지 슬픔을 노래했던 예술이 많은데 그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그 한을 무엇으로 승화시켰다. 이 지점이 우리 국악의 하나의 방향점이 되고 하나의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는 차별성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 네. 사람 사는 곳에 그런 한스러움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흑인 음악하고 우리 네. 음악의 그런 어떤 정서적인 그 공통점들을 네. 많이들 얘기하고 또 재즈하고도 또 많이 연결시키고 그러긴 한데 네네. 제가 이제 그 뭐 세계의 음악의 전반적인 것들은 솔직히 뭐 잘은 모르니까 우리 것만 갖고 조금만 더 규명을 해보면 네. 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서늘한 것 같죠. 한스럽다고 뭐 우리가 되게 뭐 한에 맺혀서 죽은 처녀 귀신이 나올 때 서리가 내린다 5, 6월에 그 나오고 등장하는 배경 같은 거 보게 되면 차갑고 서늘하잖아요. 네. 근데 한은 뜨거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화병을 얘기할 때 화자가 불화자라고. 이거 새로운 접근이네요. 네, 화병은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서러움과 원한이 녹아 끓다가 용암처럼 네. 안에서 서러움과 원한, 억울하고 원통한 그런 응어리진 마음이 녹아서 끓다가 그것이 표출되는 것이 한이다. 그러니까 녹아서 끓는 그 과정 속에서 모두를 수용하는 어떤 관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한이 맺혔다고 그럴 때 그 아까 처녀 귀신의 한만이 아니라 네. 이를테면 내가 학교에 다니지 못한 게 한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 그래서 너는 내가 공부를 시킨다. 그러니까는 얘를 키워야 하고 얘를 공부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네. 그러면서 그에게 모든 정성을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건 그게 뭐예요? 삶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거지 한이 그냥 맺힌 응어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한이 좌절과 응어리였었지만 그것들이 가슴 속에서 펄펄펄 끓어서
하나 살아가는 데의 삶의 동력이 되어서 그것이 표출되어 갖고 그와 같은 일을 실현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또 다시 나한테 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식이 공부로서 성공을 하고 뭐 하고 그랬다. 그러고 나게 되게 되면 그 뒤는 또 다시 나의 삶으로 도왔을 때는 그 한이 뭐가 되겠어요? 그때의 한은 이제 보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보람을 갖고 있는 그 당사자는 다른 사람 앞에 떳떳해지고 뭔가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그때 생각하게 되면은 그 시절에 그러한 한스러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좋은 에너지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그런 생활을 하게 될 때에는 맛과 멋으로 드러나게 된다. 맛과 멋으로. 그러니까 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색채라든가 형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정할 수는 없는데 이 에너지가 이 정서가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각가지의 모습으로 각가지의 형태로 각가지의 에너지로 바꾸어 드러나게 된다. 나는 이렇게 봐요. 옳시구네요. 예. 그럼 여기서 정리해 볼 것은 우리가 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차갑고 혹은 그냥 후회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굉장히 뜨거운 것이며 여러 가지가 응집돼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에 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자 한은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다 매듭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이게 한은 마디와 같은 것이다. 마디. 예. 한은 삶의 마디이다. 네네. 예를 들어 그 마디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나무죠. 대나무. 이렇게. 예. 마디가 한 마디 두 마디에서 계속. 그러니까 대나무가 이렇게 큰 어떤 거에서도 가늘고 이게 길지만 그런 바람이 불고 뭐해도 끊어지지 않는 것은 그와 같은 마디가 견고하게 붙어져 있고 쌓여져 있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그렇게 하나하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마디가 되었던 네. 그 지점들 이것들이 하나로 녹아가지고 네. 용암처럼 어딘가에 큰 힘으로 작용하게 하는 정서적인 자원이다. 네. 이렇게 좀 더 막연하지요. 아무튼 네. 한은 여기 보겠습니다. 한은 인간의 생명을 이루고 유지시키고 네.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고양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정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인생살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긴 세월 동안 이 한이라고 하는 건 먼지처럼 켜켜이 쌓여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이건 이제 이청준 선생님의 얘기인데 그런 거죠 뭐. 예. 아하. 네. 그 조금 이게 확실히 들어보니까 뭐 삶의 마디다. 그러니까 삶을 견고하게 하고 예. 삶을 뜨겁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된다.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했던 한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좀 너무 흥미로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예. 한은 삶의 마디다. 네. 대나무가 강할 수 있는 것은 그와 네. 같은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마디가 없는 나무들은 광풍이 불면은 대부분 끊어지지요. 근데 대나무가 바람이 해서 막 휘어질전좀 부러지는 나무는 별로 없거든요. 이걸로 보게 되게 되면 어떤 그러한 삶의 마디가 네. 이것이 우리가 한이라고 그랬는데 한을 나는 좀 밝게 뜨거운 정열 또 나아가 살아가야 될 어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그것의 동력을 제공하는 근원적 정서 요렇게 해석을 하면 좀 한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지 않을까.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제가 한은 이거다 일목요연하게 규정할 수는 없어요. 이건 그쵸. 지극히 인문적인 질문인 거고 아까 할머니 이야기를 했지만 할머니에게 있어서 학교를 가지 않은 사람 학교 가지 못한 게 한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요즘 산업사회, 현대사회에서는 내가 승진을 못한 것이 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만년과장. 그러니까 한이 무조건 다 좋다는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동력을 제공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느냐. 그러면 그게 멋있는 한이었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한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씨구.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표출을 하는가.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예술이 한의 예술이라는 얘기는 그것을 제대로 수용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다든가 힘을 준다든가 또 한번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반추하게끔 역할을 해줬다. 네. 그래서 한과 국악, 특히 뭐 한과 판소리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와 같이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국창 만정 김소희 선생님께서는 한을 간단하게 정의했더라고. 한은 멋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벌써 이 세 분의 대가들이 지금 한을 접근하는 게 이것이 다 개별적인 거예요. 다르네. 예,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악 속의 한, 우리의 민족 보편성의 한, 보편적 정서로 해서 한은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김소희 선생이 한은 멋이다. 근데 이제 언어적으로 멋이라고 하는 말은 맛과 같은 말이라고도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이것은 모음의 차이거든요. 어와 아의 차이란 말이에요. 어면 멋이고 아로 내면 맛이다. 그러니까 멋은 곧 맛이다. 그는 맛을 제대로 냈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는 멋지다란 얘기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김소희 선생님의 얘기에 있어서는 맛과 멋의 근원이 되는 정서가 한이다. 그러니까 국악을 하는 여러분은 나는 김소희 선생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새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맛과 멋. 네. 그러니까는 맛과 멋을 내게 하는 근원적 정서. 그것이 한이다. 그 한이 있어야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있고 제대로 된 멋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수업을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한이라는 것은 그저 차갑게 식은 그러한 것이 아닌 아주 뜨겁게 지금 진짜 열정적인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며 삶의 동력 또 그 사람을 튼튼하게 해주는 마디와도 같으며 오케이. 또 너그럽게 아까 광대 넓을 광에 크고 아주 넓게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치 고조선의 홍익인간 그 다음에 조선의 훈민정음과 같이 우리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포용하는 것이 결국엔 교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리고 여러 대가들이 바라봤던 한의 집합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이 어떻게 승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가. 결국은 그러니까 한은 화해와 용서로 결론 이렇게 가더라고요. 또 화해와 용서로. 그러니까는 나에게 이렇게 여기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슬픔이면서도 얼씨구. 그런 슬픔을 준 대상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다 가신. 그래서 그러한 나에게 그러한 것을 제공한 상대마저도 이제는 용서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함께 껴안을 수 있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함께 껴안을 수 있는 너그러움이 깃든 슬픔. 그러니까는 서편제 영화를 보게 되면 나중에 아버지도 용서하고 또 자기들을 떼어놓고 도망간 동호 동생도 용서하고 그러면서 그의 소리는 연그러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의 양상은 너무나 다양하다. 근데 이제 우리의 한을 그와 같이 서늘한 정서로 또 그 아픔 응어리 이것으로만 새기지 마시고 그것이 모두를 껴안는 모두를 껴안는 너그러움 요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동력으로 삼으면 되겠지 않은가. 많은 우리 후배분들이 국악에는 한의 요소가 있어서 여타의 음악과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말 그대로 지금과 같은 한이라면 우리 국악인들의 여타의 다른 건 한이란 요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 아픔과 화해를 다 극복해내면서 정말 선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국악의 참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한은 우리만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한을 풀어가는 방법이 지극히 한국적인 방법들이 있더라. 요게 특징인 것이지 한 자체가 우리 민족의 특징이다가 아니고 네. 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풀어내는가.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풀어냈는가. 그러니까는 삭혀야 되는 거예요. 발효. 삭힘이 있어야 돼요. 발효. 이게 이제 뭐 아까 뭐 이제 김치하고도 많이 비교가 되는데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좀 미진한 한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네. 같이 이어가도록 하고 네. 오늘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메모하셨다가 또 질문 주시고 이야기 만났을 때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해요. 예. 네. 자, 또 다음 시간에 뵙시다.